사회문화 13번 독일의 크리스탈러는 남독일의 도시 분포를 바탕으로 도시의 규모, 입지 등의 일정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분석해갖고 취락이나 상업 입지의 분포가 규칙성을 지닌다. 그 규칙성, 그 일정한 원리야. 중심지 이론 네모치고요. 그럼 결국 크리스탈러가 얘기한 건 중심지 이론이네.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입지, 도시 규모가 결정되는데 그거를 따져보다 보면 취락과 상업 입지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 규칙성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중심지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지하고 의미가 달라.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중심지라고 했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급을 받는 게 중심지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 크리스탈러 얘기로는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라는 건 공급하는 쪽이야. 재화의 거리와 도달거리, 문턱값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그럼 여기 조건은 거리와 문턱값 간의 관계란 말이야. 일단 문턱값이 뭔지 모르니까. 점포를 예로 들면 재화의 도달거리는 멀면 멀수록 운송비는 늘어나는 거고, 운송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용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운송비 제약에도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 미쳤죠? 최대한의 거리. 자, 운송비 지급하고라도 팔 수 있겠어 하는 거리, 최대 거리. 이게 지금 도달거리라는 거야. 거기까지는 배송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문턱값이란 최소 요구치라고도 하는데 판매 수익이 총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거리야. 자, 판매 수익이 물건 하나 팔았는데 이익이 있어. 그 이익이 뭐 배송하고 그거 만드는 근로자들 임금 주고 뭐 다 해도 넘어. 아니? 그러면 그거를 문턱값이라고 한대. 문턱값을 넘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든지 판매 수익이 총 비용을 엄청 넘어간 거란 말이야.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문턱값은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맞지, 그지? 맞잖아. 도달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거기까지는 해도 이익이야. 그럼 분명히 갈 거란 말이지. 문턱값도 마찬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문턱값이 뭐야? 판매 수익이 총 비용을 상회했는데 그게 문턱값이 높은 거야. 그 소비자는 문턱값 이하로 물건을 사야 되겠지. 그래야 이익이지. 그 얘기는 총 비용이 판매 수익을 깎아먹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익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소비자가 이익을 취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매자는, 소비자는 문턱값 이하로 사려고 할 거고, 생산자는 문턱값까지는 내가 하는데 이상으로 받으려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기준이란 말이야. 판매하고 공급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자,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 지대가 뭐냐면 땅값이잖아. 임대료. 땅 빌렸으면 땅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생산 비용에 들어가겠지, 그지? 맞잖아. 임대료 냈으니까 이게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잖아. 자, 그럼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말도 안 돼. 이거는 옛날 방식, 아주 옛날에. 옛날에 지대를 비용으로 생각 안 했어. 그때 얘기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 공식은, 이윤이라는 게 수익이 낮죠. 그러면 생산비, 운송비를 제외하면 이윤이지.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갔다고? 지대가 안 들어갔다고. 원래는, 지금은 무조건 지대가 들어가야지, 임대료가. 즉, 지대를 제외할 경우 이유는 수익에서 생산비, 운송비의 합인 비용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됐죠? 근데 지금은 지대도 비용의 일부잖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전제는 뭐야? 지대가 비용이 아닐 경우, 요렇게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다. 이렇게 계산이 단순하게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다음. 다른 변수, 공간, 거리, 외에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고 운송비만 거리에 따라서 점차 증가할 경우, 자, 다른 변수는 없고요. 수익은 원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물품 판매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은 증가한다면 오른쪽 그래프 그림 1번 보네. 1번과 같이 수익 비용 그래프가 나타낼 수 있다. 수익 비용 그래프는 어디야? 저기야. 원점에서 본다면 중심지 0 있잖아.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지금 수익이 원점에서 발생하지 않고 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한 그런 곡선에 해당되는 거야. 그게 수익 비용 그래프야.
다만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수익은 원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용도 0보다 큰 세로축 절편에서 시작하여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뭐 어쨌거나 여기도 지금 그래프 오른쪽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죠. 그지? 그게 있잖아. 봐봐. 0에서 출발하느냐, 0 이상이냐. 이거 차이만 있지. 두 가지 그래프는 오른쪽.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상향하고 있는 거야. 다만, 재화의 거리가 이윤 창출 구간이 지났을 경우 수익이 떨어지는 게 있고 수익이 올라가는 게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익, 비용 그래프는 원점 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걔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됐지? 수익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지. 아니, 미안하다. 비용이 점점 높아지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재화의 도달 거리 이상, 기준 거리 이상으로 되면 비용이 엄청 증가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럼 저거는 지금 그때부터는 팔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알았니? 자, 그러면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수익은 원점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비용도 0보다 큰 세로축 절편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 세로축 절편. 0보다 위에 있는. 그럼 거리가 되면 증가하겠지.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은 두 지점에서 만난다. A 지점과 B 지점 두 지점에서 만나. 이때 A점에 대응하는 거리가 문턱값. 이게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거야. 즉 최소 요구치고 B점에 대응하는 위치가 재화의 도달 거리로 그래프를 통해 볼 때 이유는 A에서 B 사이에 창출되며 이때 중심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 배후지는 중심지에서 B점. 왜 이르는 B점에 이르는 거리만큼 원형으로 나타난다. 원형으로. 자, 중심지에서 B점에 이르는 원형으로 나타난다. 중심지에서 B점으로 이르는 원형으로 나타난다. 지금 그래프 설명한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림 1에서는 S 형태의 원점으로부터 그려진 수익 곡선, 그 다음에 세로축 절편 0 위에서 시작한 비용 곡선.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측면을 따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밑에 설명이 뭐냐면 이윤 창출 구간은 두 점에서 만날 때 A부터 B 사이가 이윤이 창출되는 구간이야. 이유는 뭐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이상으로 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됐니? 그 다음에 문턱값 아래로 가면 수익이 별로 없어. 알았니? 위에서 아래 걸 빼봐봐.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문턱값부터 재화의 도달거리 요 사이에서만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여 문턱값과 재화의 도달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문턱값과 재화의 거리를 산출하면 공간 수요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수요 그래프라는 거는, 자, 이제 밑줄 쳐야 돼. 거리에 따른 수요량 감소 관계를 함수 형태로 나타낸 거야. 그래프 잘 읽어야 돼. 수요는 상품의 구매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당연하죠. 비싸면 안 사지. 수요량은 가격과 반비례해 있고요. 이를 수요 함수 곡선을 감수로 나타내면 수요량은 Q0 빼기 A 곱하기 P 다시라고 나타날 수 있다. Q0는 공짜래, 공짜. 가격이 0인 제품, 최대 수요량. A는 가격이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비율인 수요 감소 비율. 수요 감소 비율을 가격에다 곱하면 이게 비율이니까, 곱하기니까, A 값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이때 공짜 수요량은 실제 수요량과는 다르고, 누가 공짜로 물건을 주겠어? 점포의 위치,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런데 수요자는 점포까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 상품을 구매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 사러 상점까지 가잖아. 이러한 구매 통행을 고려하면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주어진 시장 가격 P에 교통값을 더해야 되겠지. 내 돈 썼잖아. 이때 B를 거리에 따라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을 증가시키는 단위 거리당 교통비 X를 거리라고 할 때,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가격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0는 원래 가격인데, 응?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간다면 교통비를 추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B값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았니? 단위 거리당 교통비. 거기다가 X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래? 중심지에서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수요량인데, 재화의 도달거리 안에서는 수요량이 발생하지만, 도달거리 바뀌면 어떻게 돼? 수요량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왼쪽 지문, 수요 함수에 상품 구매 가격 함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공간 수요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공식이지만. Q는, 야, 봐봐라. Q0, 공짜 안 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A에다가 P0, 원래 가격에다가 단위당 교통비, X까지 곱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단 말이야. 함수가. 자, 이때 앞에 항인 Q0에서 A, P0, 구매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까 뭐랬어?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원래 누가 물건을 공짜로 줘. 이거는 그냥 함수의 일부일 뿐이지 실제는 현실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거잖아. 그지? 시장 가격의 수요량이다. 그리고 AB는 거리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라고 할 수 있다. A하고 B. A는 아까 뭐랬어? 수요 감소율. 근데 그 B는 단위당 교통비란 말이야. 이를 공간 수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이 이와 같이 되는데, 그래프의 기울기는 거리의 증가에 따라 수요 감소율이 나타내는 A 곱하기 B의 값이 바로 반비례 직선이란 말이야. 이때 재화의 도달 거리는 공간 수요 그래프가 거리축과 만나는 지점이래. 지점. 재화의 도달 거리. 거기까지라고 그랬잖아.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알았지? 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점포의 수익은,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여태까지. 구매자가 직접 가서 사는 거 얘기한 거야. 이번엔 점포의 수익은 수요량과 판매 거리가 증가할수록 늘어난다. 많이 팔리고요. 판매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게 돼. 도달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은 아니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포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하고 운송비가 포함되니까 이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가 밑줄쳐 일정 수준 이상이 증가하면, 즉 도달거리 바깥이면 이윤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재화의 도달거리에서 이윤의 누적값인 총 이윤의 최대값을 이루며, 도달거리 끝에까지 알아니? 재화의 도달거리를 지나면 판매가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야. 안 사, 너무 멀어서. 그럼 이윤이 발생하지 않지. 왜? 안 팔리니까. 이때 거리만 고려한다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인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점포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나타난다. 원형. 동그라미로 나타난대. 원형. 그럼 봐봐. 생각해봐. 원형으로 나타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중심지가 있고요. 배우지의 거리를 따진 거야. 이 원형 바깥에는 배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원형 안에가 배우지란 말이야. 재화를 공급하는 배우지. 요 안에서만 이윤이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요 안에 입지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윤이 발생할 거 아니야. 동그라미 원형 바뀌면 이윤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입지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입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봐봐. 이때 거리만을 고려한다면 문턱값, 즉 최소 요구치, 그거를 원형으로 나타내는데, 만일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상의 거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점포는 총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져 이윤을 획득하는데, 잘 봐봐. 이렇게 봐봐. 도달거리 이상인데도 판매가 돼. 그 얘기는 더 멀리서 와서 산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이 중심지 원형 밖에 있는데 왜 사가? 여기밖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 배송비 비용이 더 들어서 내가 더 지불해도 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윤이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경우에도 이윤 획득이 늘어나니까 점포가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도달거리는 통상 최소 요구치보다 멀기 때문에 공간을 독점한 상황, 밑줄 쳐. 독점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죠. 사람들이 도달거리 바깥에서도 자꾸 온다고. 그러면
도달거리, 원래는 중심지 이론을 따진다면 입지는 요 원형 안에서 판매하고 공급하는 거잖아. 근데 원형 바깥에서 더 먼 데서 와가지고, 배달해주세요. 사겠어요. 이 말은 독점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유지되는 거고, 점포가 유지되고, 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주어진 지역의 인구 밀도, 소비 성향, 그리고 단위 교통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 따라 달라지. 인구 밀도가 높아. 그러면 요구치가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이 세. 그럼 또 요구치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단위 교통비가 적어야지 이윤이 많이 늘어나지. 알았어? 무슨 말이지?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성향이 좋아지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들고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 됐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윤이 더 많아진다.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론일 뿐이지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지. 연역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이론으로 대상 지역을 등질적 평면으로 가정. 잘못됐지, 그지?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 여기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수도권하고 이걸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 이게 한계란 말이야. 현실적 적용에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공간 구조 이론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충 맞다 그런 얘기지. 공간 경제론이나 지역 분석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름대로 이론이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심지 이론 얘기한 건데, 상업 입지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공급자 입장, 수요자 입장 뭐 이런 거, 주로 공급자지, 그지? 이윤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잡아봐라. 이윤이 높아져. 그러려면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거기서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이윤이 높잖아. 이런 걸 감안한다면 입지가 어디에 입지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느냐를 생각할 수 있잖아. 배달거리가 어디까지가 도달거리가 돼야 되는지,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구매를 통한 이윤 창출에 관한 공간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야. 알았지? 핵심적인 게 문턱값이야, 문턱값. 거기까지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추론, 적당하지 않은 거. 1번,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어떤 때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나와? 이익이 안 남는 거. 문턱값이라는 게 뭐야? 공급자, 판매자 입장에서 여기부터는 총 비용을 앞서가는 수익이라 했잖아. 문턱값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 손해를 보는 거지. 이윤이 증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은 증가했는데 문턱값 이하면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맞았어. 2번으로 갈게. 2번. 상품 가격이 일정한 경우 가격 일정의 수요량은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아, 틀려? 맞았지요. 자, 생각해봐. 가격 있잖아. 선생님, 내 들어보자. 가격이 똑같이 1,000원이야.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A 지점보다는 B 지점이 더 멀어. 그러면 너는 A 지점 가냐, B 지점 가냐? 가까운 데 가겠지. 가까운 데면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팔리고, 거리가 멀면 안 팔리겠지. 수요량과 반비례잖아, 그러니까. 이해됐냐? 3번. 운송비와 교통비가 낮아지면, 운송? 비용이다. 교통? 이건 소비자 비용이야. 그럼 낮아진다는 건 이제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재화의 도달거리가 확대되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가할 수 있겠지. 운송비가 줄어드는데 그럼 더 멀리 간단 말이야. 기름값이 1,000원이야. 내 500원으로 줄었어. 그러면 1,000원일 때 5km까지 도달거리인데 500원으로 주면 10km가 되겠지. 그 얘기한 거잖아, 지금. 3번. 공급자 입장에서 재화의 도달거리 내에서, 그 안에서 판매 거리가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수익과 이윤은 증가할 거다. 100% 틀렸지. 왜냐면 수익이라는 게 뭐야? 아까 위에 질문에 대라면 운송비하고 생산비를 합친 게, 합친 걸 뺀 게 이윤이라고 그랬잖아. 수익에서. 맞지, 그지? 그럼 판매 거리가 증가해. 판매 거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판매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증가하겠지. 그치? 당연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글에 따르면 이온 창출은 뭐하고 관련있어? 문턱값, 재와의 도달거리.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온이 창출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 하냐면 문턱값은 제외하고 도달거리만 가지고 수익과 이온이 증가할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해봐. 도달거리가 더 넓어지고 확대됐어. 만약에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고 치자. 근데 문턱값 이하로 팔아. 그럼 이온이 절대로 안 난다고 1번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도달거리 말고 문턱값하고 서로 관련을 가지고 해야지 수익과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고.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하나 집어넣지 않았잖아. 4번 틀렸어. 5번 수요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된대. 비용, 교통비 들어가겠지? 실제 수요자의 상품 구매 가격은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 가격보다 높아지겠지. 거기 교통비 플러스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물건 사러 가서 뭐라 그래? 아, 우리 멀리서 왔어요. 교통비 빼주세요. 똑같이 10,000원인데 빼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는 고속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여기서 지금 상품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교통비가 플러스 됐냐 안 됐냐 이것 때문에. 알았지 무슨 말이지? 여기서 4번은 변수 조건을 문턱값을 제외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없어. 2번 문제 들어갈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거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걸. 자, 보기 먼저 볼까? 가와 나를 통해 수요량, 구매 가격, 거리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는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 자, 구매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요량은 줄어들죠. 이번에는 거리와 구매 가격의 관계는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비가 포함되니까 구매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그림이야, 그림.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 가에서 Q0, 점포 위치, 유동 인구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야. Q0라는 게 수요량인데 생각해봐. 구매 가격이 아니라 가로축 있잖아. 점포의 위치, 유동 인구수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수요량은. 조건이 될 수 있다. 2번 가에서 Q0는 구매 가격이 0일 경우 수요량이 뭐 실제 수요량 이거는 본문에 나오지. Q0 구매 가격이 0원이래. 그럼 공짜라는 얘기잖아. 그지? 공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 이론적으로는 Q0가 있지만 Q0부터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어? 맞았어. 3번 나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진대.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저 그래프가 직선이 위로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구매 가격이 막 급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변화폭이 증가한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탄력적이란 말은 폭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잖아. 4번 가에서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감소폭이 작아지면 자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감소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필수제를 말하는 거야. 필수제. 이거는 가격이 올라고 내리고 한 간에 무조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나 뭐 쌀값이 안 하니? 지금 뭐 쌀 잘 안 먹지만 쌀값이라고 칠게. 이 지금 가의 구매 가격에 따른 수요량 감소폭이 적어진다는 게 필수제란 말이야. 나를 고려할 때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된대. 자, 100% 틀렸지. 필수제도 마찬가지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교통비가 포함되고 그러면 실제 가격이 다르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 사나 저 영국 런던에 가서 물건을 사나 똑같다고? 우리 입장에서? 비행기 값은 안 들어? 그렇게 따지면 일정한 거리에 따른 구매 가격이 일정할 수가 없지요. 따지고 본다면 그 영국에서 사온 거에다 플러스 비행기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구매 가격은 거기에 포함된다. 4번이 틀렸어. 5번 나에서 다른 변수는 동일하고 다 똑같아. 거리하고 똑같아. P0 가격인데 구매 가격이 상승하므로 가를 고려할 때 구매 가격, 수요량도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수요량은 감소한다. 5번에 있잖아. 구매 가격이 상승하므로 이게 맞다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알았지? 자, 3번 문턱값 별표.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놔야 돼. 나중에 혹시라도 문턱값과 관련된 경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문턱값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문턱값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1번 수요량, 생산비, 운송비 중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면 달라진다. 자, 수요량, 생산비, 운송비. 생산비, 운송비는 생산하고 판매 비용이고 수요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 다 변수가 맞잖아. 예, 그리고 저 문턱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저것 때문에 달라진다면은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보고 팔 수도 있는 거야. 문턱값 이상으로 팔아야지 되는 거니까. 자, 맞았고 2번. 공급자 입장을 고려할 때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틀렸어. 이윤은 있잖아. 자, 봐봐. 공급자 입장에서는 위에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수익이 증가한다 그랬어. 이윤이라는 건 뭐냐면 자, 문턱값을 지나야지만 넘어야지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문턱값은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으로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점포의 수익이 아니라 공급자의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점포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떨까? 그러면 공급자는 문턱값이 넘으면 이윤이 발생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문턱값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임대료와 일치할 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틀렸죠, 2번이. 3번. 수요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배우지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변화할 수 있다. 수요량이 증가하면 변화할 수 있대. 이거 말이 이상한데 수요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할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본문에 따르면 있잖아.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둘째 줄 봐봐. 소비 성향이라는 게 나와. 밑에 셋째 줄. 저 전체에서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지역의 인구 밀도 소비 성향 그걸 얘기하는 거야. 소비 성향이 변하면 당연히 변하지요. 라는 얘기야.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야? 소비 성향에 따라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낮아진다 그랬어. 증가하면 낮아진다. 뭐 이런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 맞았고요. 4번. 일반적으로 점포의 판매가 실현되는 최대한의 거리, 도달거리보다 점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형성된다. 맞았죠. 최대한 맥시멈은 아니고 근처에 있단 말이지. 그 동그라미 원형 안에 있다는 거야. 이왕이면 중심지가 가운데 쪽에 있는 게 낫지. 저 끝은 마지막 입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5번. 공급자 입장에서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자, 거리가 늘어나는데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처음 만나는 지점.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 자, 거기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뭐냐면 수익이 있잖아. 원점에서부터 쫙 증가하는 S곡선 나왔지, 그지? 비용은 0보다 큰 이 곡선에서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 그래서 A하고 B가 만나는 그래프가 있었잖아, 1번에. 그림 1번에. 그러면 수익 곡선, 비용 곡선은 A하고 B 두 지점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거리가 결국 대응하는 거리 두 지점이 만나는 것이 바로 문턱값, 최소 요구치에 해당된다. 왜 이게 맞냐면 그 문턱값과 도달거리 사이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거잖아.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안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알았지? 판매 거리가 증가할 때 수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처음 만나는 지점이다. 그게 바로 문턱값이다. 문턱값에서 도달거리. 첫 번째 만나는 A 지점이 바로 문턱값이지. 알았어? 두 번째 만나는 건 도달거리 마지막이지, 그치?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4번 가볼까? 위클 참고할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대 이론. 자, 비용의 일종으로. 이거 봐. 비용으로 인정하잖아. 그 고전 경제학파에서는 이걸 지대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하는 걸로 갔어. 지대의 수준은 주로 위치에 의해서 결정돼. 위치. 어디에 입지하느냐. 생각해봐.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면 지대가 높을 거고 변두리하면 지대가 낮을 거야. 그러면 중심의 위치에서 유리한 기업이 있고 저기 변두리의 위치에서 임대료를 줄여가지고 하는 게 더 이긴 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위치론, 입지론. 일반적으로 판매 점포가 입지하기 좋은 위치인 목 좋은 곳은
유동인구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많은 곳이다. 이건 다 아는 거야. 대개 도시의 중심부, 도로, 교차점, 전철, 환승역, 교통의 결절이니까 연결됐다가 다시 끊어졌다가 하는 게, 끊어졌다는 게 환승이지. 이런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방문객이 많아서 이윤 획득이 용이한 곳이다. 사람이 많아야 돼, 유동인구가. 수요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점포로 이동해야 될 경우 일반적으로 점포의 이윤은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고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도심과 점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대. 그럼 대신에 임대료는 낮아져 같이.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 도달거리, 점포가 입지할 수 있다. 그 이상이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따라서 토지 이용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서 목적 곳을 찾아가기 위한 경쟁으로 지대가 상승하고 서로 점포와 도심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니까 결국 공급자의 수익 중의 일부는 지대로 지출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있죠. 해당 지주는, 소유자는 토지 소유의 대가로 지대를 통한 이율 창출이 점점 늘어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 그치? 그냥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거니까. 자, 그럼 4번 한번 볼까? 적절하자는 거. 1번. 도심과 점포 거리에 따라 실제 수요량이 달라져 공급자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가까우면 이윤이 올라가고, 도심과 점포가 멀어지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완전히 도달거리 이상이면 수요량이 없으니까 완전 망하는 거지. 이해됐냐? 맞는 얘기. 3번. 2번. 다른 곳보다 공짜 수요량이 많은 곳, 목 좋은 곳의 성격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겠군. 다른 곳보다 공짜 수요량. 밑줄 쳐. 잘못 해석하지 마. 공짜 수요량이라 했지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수요량인데, 자 선생님 봐. 수요량인데 공짜라 했잖아. 공짜 수요량이 많다는 얘기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요량이 그냥 온단 말이야.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고 유동인구야. 그러면 당연히 이윤이 높죠. 목 좋은 곳이죠. 맞았지. 3번. 점포에서 거리 증가에 따라 이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지점.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 요구치라. 뭐야, 최소 요구치. 공급자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지, 절대로. 여기는 재화의 도달거리를 지나면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윤이 없어. 그러면 이윤이 낮아지는데 입지로서는 나쁘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3번이 뭐라 했냐면 최소 요구치가 아니고 도달거리지. 최대 도달거리라고 얘기하지. 거기까지만 이라고 얘기하지. 알았어?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해야지. X처. 최소 요구치가 아니고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됐죠? 교통의 결절, 점포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보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최소한보다 높다. 그러니까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5번. 공급자 입장에서 지대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문턱각과 재화의 도달거리 사이에서 창출되는 이유는 지대에 의해서 줄어들겠지. 비용 처리하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의 최소 요구치라고 할 수 없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거기까지가 도달거리라고 할 수 있다. 자, 5번으로, 그러니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위에 지문에 기억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교통비가 낮아지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 아까 뭐 설명했던 부분인데 5번 봐봐. 왜 그럴까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교통비가 낮아지면 도달 범위가 넓어진다. 왜? 비용이 줄어드니까 뭐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럼 1번. 거리에 따른 수요 감소율이 고정돼요. X. 고정되는 게 아니지. 당연히 수요율은 떨어질 거고 중심지 쪽으로 가야지. 근데 그거를 도달거리가 넓어지고 확대되는데 왜 그걸 판매해?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수익 창출하겠다는 거야. 2번. 공급자의 상품 판매 거리가 증가하면 이윤과 비용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왜 하니? 자, 거리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비용 줄고요. 이윤은 늘겠죠. 같은 거리라면. 자, 3번. 소비자의 실제 상품 구매 가격이 줄어들고 구매 통행 범위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았죠. 왜냐하면, 자, 봐봐. 상품 구매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팔려고 더 멀리 있는 구매자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매 통행 범위는 확대되는 거지. 그래서 교통비가 줄면 도달거리가 확대된다. 3번이 정답이네.
4번 수요자들의 구매 통행이 줄어들고 상품 구매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 감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요 감소율이 높아진다 그랬어. 이건 아니지요. 보면 교통비가 낮아지면 구매 통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어져. 즉 도달 범위가 넓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가격이 줄어들면서 구매 통행은 늘어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점포로부터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줄어든대. 이건 뭐 아무 관계없는 얘기지. 지금 도달 거리가 확대되는 걸 얘기하는데 줄어드는 건 뭐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알았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 6번. A부터 B까지, A부터 E까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부터 한번 볼까?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낸 미출처, 이끌어낸 유추, 추론 뭐 이런 거야. 2번 어떤 기준보다 우동, 니은이 뭐야? B가 뭐야? 상회한다? B가 뭐냐고, B 읽어줘. 상회, 기준 위가 상회고. C번 함축, 뭔가를 함축이라는 게 머금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미안해. 산출이란 말은 계산해서 결론값을 이끌어낸다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 물건을 생산하여 내거나 인물 사상 따위를 냄. 인물 사상 따위를 냄. 물건을 생산해 내거나. 아이씨,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물건을 인물 사상 따위를 배출, 인재를 배출한다 뭐 이런 그런 것 같아. 이거 지금 C번이 틀렸네, 그지? D번은 뭐야? 일정 장소를 지나다닌다. D가 뭐지? D A, B, C, D 통행 왔다 갔다 하는 거. E는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정답은 3번이다 그지? 배출해냈다. 인물 사상 따위를 배출해냈다가 맞는 거야. 여기는 산출이니까 산출은 계산해가지고 결론값을 이끌어냈다 그런 뜻이야. 자,